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한다 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문재인 정권이 내건 모토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청원 이 정치적인 이슈 내지는 정치 입장이 다른 상대방에게 대결을 거는 내용이다. 때문에 도리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청원은 현대판 신문고다. 신문고란 조선시대 때 임금이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주겠다면서 대궐박 물루 위에 달았던 커다란 북이다. 백성이 이 북을 쳐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이었다. 북을 칠 수 있는 사건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문 정권의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정권 출범 100일을 맞이해서 시작됐다. 그간 국민들의 이용이 활발했다. 지난 1월 20일까지 1250일간 4억 명 이상이 96만 건의 청원을 올렸다. 일일 평균 750건의 청원, 동의 댓글 14만 7천 개가 달렸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건은 지금까지 208건에 지나지 않는다. 답변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한해서만 답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변 내용은 기대와 달리 원론적이다. 노력하겠다, 민심의 뜻을 알겠다 는 식의 명확한 응답이나 대안 제시는 드물다.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 중 절반 이상인 123건은 성폭력, 살인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엄벌 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을 놓고 청원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아닌 청와대가 답할 수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답변은 부실했다. 피해자 위로와 앞으로의 처벌 상황을 지켜보자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2019년 4월 국민청원 제도 개편을 하면서 삼권 분립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은 답변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치청원도 골치다. 특정 정치인과 정당, 법률가를 해임하라고 하거나 문재인 탄핵 청원도 답변 요건인 20만 건을 충족했다. 현재 동의자 20만을 넘겨서 답변이 대기 중인 청원 11건 중 6건도 정치청원인 검찰개혁 관련 내용이다. 정치의 대결장으로 변질된 케이스도 부지기수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대 조국 특별검사 실시, 추미애 무법장관 해임대 추미애 법무장관 재신임, 문재인 탄핵대 문재인 응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해체대 더불어민주당 해체 등으로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듯 청원 동의수를 올렸다.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민심이 엄중한 뜻을 잘 헤아리겠다. 청와대 권한이 아니다. 무슨 노력하겠다. 는 정도에 머물렀다. 국민들의 고충 해결을 목적으로 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치 대결, 남녀 성대결의 공개석상이 됐다. 국민 간 대결을 더욱 극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인용한 언론의 보도는 일일 평균 200건 이상이다. 여론의 바로미터로 국민청원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사회현상이란 미명하게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끝나도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어질 수 있을까? 국민청원 제도는 힘이 없는 소시민, 피해자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그것이 여론화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란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경찰 등 사법기관에 의해 묻혀질 뻔한 흉악범죄, 아동학대 범죄가 공론화되고 관련된 대책 마련, 입법화 조치가 이뤄진 것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이런 발전적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 악영향이 훨씬 큰 게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청와대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향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독일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독일 정부는 국민들이 제출한 청원들을 매월 보고서로 정리해 그걸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입법화 여부와 제도 개선을 실제로 검토할 수 있으니 효율성이 있다. 때문에 국민청원이 지금의 방식이라면 정권이 교대되면 소멸할지도 모르는 것이다.